관리. 장기적인 학습 계획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A군은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려고 책상에 앉습니다. 앉아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국영수 4과 중에 수학을 고릅니다. 어떤 책으로 공부할까?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프린트물 중에서 문제집을 선택합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득 옆자리에 앉은 우리 반 1등이 보고 있는 문제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이 선택한 문제집을 가방에 집어넣고 1등이 보고 있는 문제집을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채 5분도 안 되어서 꾸벅꾸벅 졸고 맙니다. B양은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려고 책상에 앉습니다. 우선 학습 플래너를 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계획을 확인합니다. 곧바로 수학 문제집을 꺼내서 열심히 풀기 시작하는군요. 옆에서 졸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졸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더욱 의욕을 불태웁니다. 혹시 3단계 학습법이라고 들어봤니? 3단계 학습법?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3단계 학습법은 예습, 수업, 복습으로 이어지는 공부 방법을 말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예습이 중요하니까 해라,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한다, 복습은 꼭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았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그런데 하라고만 하셨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말을 안 해주셔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걱정 마. 내가 너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게. 다빈치! 먼저 예습과 수업, 복습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해. 3단계 학습법은 시간 관리에 효율적이야. 왜?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5분 학습법으로 첫 번째 복습을 하고,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두 번째 복습을 하고, 주말에 1시간 정도 세 번째 복습을 하는 거지. 와우, 대단한데? 보통의 학생들은 예습도 없이 수업에 들어가고 수업이 끝난 후에 복습도 하지 않아. 시험 기간이 되면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망각곡선 이론에 따라 배운 내용을 다 까먹고 새로 혼자 독학하듯이 공부를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1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을 혼자 공부하면 3시간 이상 걸리고 이해도 잘 되지 않지. 맞아. 3단계 학습법을 활용하면 수업 직후에 5분이면 끝날 공부를 나중에 3시간 이상 하고 있으니 항상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정말 3단계 학습법을 활용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3단계 학습법은 기억의 원리에도 적합한 방식이야.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시험을 볼 때 최고의 기억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알지? 당연하지. 3단계 학습법을 활용하면 수업 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 첫 번째 복습을 하면서 기억률을 100%로 만들 수 있어. 다른 과목 수업을 받으면서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하지만 방과 후에 두 번째 복습을 하면서 기억률을 100%로 유지하는 거지.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시 잊어버리기 시작하지만 주말에 세 번째 복습을 통해 기억률을 끌어올리는 거야. 1주, 2주 지나면서 다시 잊어버리기 시작하지만 시험 기간에 네 번째 복습을 통해 기억률을 높여줘. 또 시험 기간 동안 다시 잊어버리기 시작하지만 시험 보기 전날에 5번째 복습을 통해 기억률을 100%로 만들지. 와,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게 만드는구나. 그래. 이렇게 잊어버릴 때마다 주기적인 복습을 통해 5번 이상 반복을 하니까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신기하게도 이런 방식을 우리 뇌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3단계 학습법을 활용하기만 해도 학습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이제 3단계 학습법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줘야지. 성격 급하긴. 지금 알려주려고 했어. 먼저 예습.
보통 예습을 하라고 하면 시험 공부를 하듯이 정독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습은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영화 예고편을 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거나 학습 주제와 목표를 살펴보거나 그림이나 도표만 봐도 돼. 예습이 익숙해지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내용이나 질문해야 할 사항을 체크하면서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별거 아니네. 다음은 수업. 수업을 잘 들으려면 전략이 필요해. 전략? 그래. 선생님과 끊임없이 눈을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질문을 통해 중요한 사항과 핵심을 파악해야 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용어의 의미는 추론하면서 듣고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신호를 보내서 다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 우와, 이거 정말 전략이 필요한데? 좋아,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복습. 복습은 수업이 끝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쉬는 시간에는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방과 후에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 중심으로 사전이나 참고서를 활용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지.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복습하면 돼. 복습할 때 찾아오는 지루함을 극복하려면 노트, 참고서, 문제집, 프린트 등으로 공부 대상을 바꾸면 효과적이야. 우리 1년 학습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때? 뭐? 1년 학습 계획? 난 일주일 계획도 안 세우는데 무슨 1년씩이나? 그게 자랑이니? 꿈과 목표를 통해 장기적인 미래의 모습이 정해지면 1년 학습 계획을 통해 단기적인 미래의 모습도 구체화시켜야 해. 그럼 1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데? 1년 학습 계획은 크게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등 4번의 시기로 나눌 수 있어. 방학 때는 방학학습, 학기 중에는 평시학습과 시험학습으로 시기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 겨울방학 때는 이전 학년에 배운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해. 일반적으로 방학 때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데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야. 보충학습을 하고 난 후에 다음 학년에 배울 교과서를 동화책을 보듯이 가볍게 한번 보면서 예습을 해줘. 보충학습과 예습을 한 후에는 뭐 해? 마음껏 놀면 돼. 그리고 1학기가 시작되면 3단계 학습법으로 이해에 중점을 두고 평시학습을 하면 돼. 1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암기에 중점을 두고 시험학습으로 전환해주고 시험이 끝나면 다시 평시학습으로 돌아오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시험학습으로 전환하는 거지. 그럼 여름방학 때는 겨울방학과 마찬가지로 1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충하고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교과서를 읽으며 예습하며 남은 시간에 휴가를 가거나 신나게 놀면 되는 거지? 와, 잘하는데? 맞아.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면 평시학습,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학습, 다시 평시학습,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학습을 활용하고 다시 겨울방학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해 나가면 돼. 와, 생각보다 참 간단하네. 1년 학습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벌써 공부를 잘하게 된 것 같은걸? 매년 1년 학습 계획을 세운 방식으로 공부하면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다만 학창 시절에 찾아오는 4번의 중요한 시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해. 4번의 중요한 시기? 그게 언젠데? 4번의 중요한 시기란 갑자기 배우는 과목이 늘어나고 학습 내용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말해. 첫 번째는 초등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두 번째는 초등 6학년에서 중등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세 번째는 중등 3학년에서 고등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네 번째는 고등 2학년 겨울방학이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잘했던 학생은 더욱 잘할 수 있고 못했던 학생도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좀 더 집중해서 보충학습과 예습을 하는 것이 좋아. 와,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